자, 3교시 진행해요. 예. 자, 잠깐 어디에서 멈췄냐면 우리 경기도 이 도 내에서 이 도 안을 보면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나오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군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시군 중에서 말이죠. 전부 다 여기서 시군은 기초자치단체니까 시장군 수가 전부 다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들입니다. 그죠? 자치단체가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군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자치시가 아닌 곳이 딱 두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시장을 선출하는데 우리가 뽑는 게 아니야. 임명직이라고. 그런 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시가 어디 있을까? 알려내면 사탕 하나다. 응? 우리나라 시장 중에서 임명직, 즉 자치시장이 아닌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임명직 공직자인 시장이 있어요.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시장이게? 따라서 그 사람은 자치권이 없어요. 각종 인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자치시인 시군, 시장군수, 성남시장 이런 시장이 바로 자치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권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자가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에 딱 두 곳인데 그 시장이. 그게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입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에요.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면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만 선거하지 원희룡 6.13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선출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반 행정시.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각종 인허가권자는 누구다?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아니고 무조건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건축허가권을 내는 이런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도지사가 각종 인허가권자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유임하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도를 보겠습니다. 도 내에는 전부 다 자치시, 자치군입니다. 그죠?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에요. 시장군수가. 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이 시를 보면 우리 경기도를 보면 이 군이 3개밖에 없어요. 3곳밖에 없고 양평, 그리고 가평, 그리고 연천 이렇게 되어집니다. 포천까지도 시가 됐죠. 이 시를 보면 경기도의 시를 볼까요? 자, 경기도의 시를 보면 여기 성남부터 써야지. 다른 데부터 쓰면 안 되겠지? 성남시가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쓰겠습니다. 고양시가 있습니다. 자, 수원시가 있어요. 그리고 안양시, 부천시, 부천시, 용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양시, 안산시, 화성, 의왕을 꼭 써야 되겠어? 지금은 이제 신흥도시로서 이 화성시와 이 평택시가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의정부시, 그 다음에 우리 과천시, 의왕시. 좋아요. 의왕시 써줘야지. 안 쓰면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 성남시하고 이렇게 의왕시하고 인구 면에서 보면 뭐 똑같다, 틀리다. 틀리도 엄청 틀리죠?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면
시라는 것 자체가 시가 인구가 5만 이상이면 시가 될 수 있어요. 5만 이상이면. 그러니까 5만 이상 되는 구는 국회의원이 출마하면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우리 군을 시로 승격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무조건 될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을 갖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에서 성남시부터 안산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정부시는 인구가 20만 이상 20만 이상 50만 미만에 해당이 돼요. 정확하게 의정부시가 약 한 40만을 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7만입니다. 5만 이상 20만 미만입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만 이상 50만 미만을 중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소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가 50만 이상은 무조건 대도시라고 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서울시는 대도시다, 대도시가 아니다. 대도시다, 대도시다. 인천광역시는 대도시야, 대도시가 아니야. 대도시다. 인구 50만 이상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돼요? 그런데 전부 다 대도시 중에서도 서울하고 지금 요 서울 인천은 광역자치단체고 법적주의가 이건 기초자치단체죠. 같냐 이 말이야. 또 똑같은 대도시지만은 또 틀리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자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붙냐면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앞으로 이제 세종시도 2030년까지 60만이 됩니다. 특별자치시. 이것을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하면 이것만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성남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시도 대도시 시장 이 말이 나와. 대도시 시장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자, 우리 도시발구역 지정권자가 이제 시도 대도시 시장입니다. 그러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여기에 해당이 돼. 여기에 대도시장은 정확하게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이 말이 들어가는 거야. 통상 너무나 기니까 그냥 시도 대도시장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건 성남시장 수원시장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대도시로서 이와 같은 최초에 출발되는 게 경기도에 7개의 대도시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동탄이다 뭐다 해서 이기 신도시다 해서 많이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로고를 보면 G자 모양인데 이 G자 모양이 볼록볼록한 것을 세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로고가 경기도시공사 이 로고가 7개의 대도시를 형상화시킨 로고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봤어요? 이 로고? 괜히 질문했지. 이렇게 돼 있어요. 동탄에 가면 제 2기 신도시 동탄에 가면 이게 펜스에 이 로고가 다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로고가.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야. 기초자치단체. 울산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근데 울산광역시 인구가 많아요? 수원시 인구가 많아요? 어떻게 아세요? 수원시 인구가 많아요. 약 10만 정도가 많습니다. 울산광역시는 115만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수원시는 125만이 넘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인구가 더 많네? 그래서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대도시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인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중에서 인구 100만을 넘는 성남, 고양, 수원 이 시를 특례시라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바뀌면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인 성남, 고양, 수원시가 특례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야.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농지법에 가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농복합시라는 게 나와요. 도농복합시. 자, 도농복합시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행이 되던 1995년도에 생기는 용어인데요. 자, 이 말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아우러져서 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도농복합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서 춘천부터 볼까요? 춘천시가 있었고, 그리고 춘천시를 둘러싼 춘성군이 있었어요.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춘천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원래 시하면 동만 있어야 되죠? 근데 시인데 무슨 읍 또는 무슨 면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요런 걸 우리가, 그러니까 화성시 반송동 이렇게 되는데 화성시 봉당읍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무슨 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도농복합시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미금시라고 있었어요. 미금시 들어봤어요? 미금시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청량리에서 쭉 이렇게 저 구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미금시가 나왔다고. 미금시를 에워싸고 있는 게 남양주 군이었어요. 남양주 군이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느냐? 남양주 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 이게 도농복합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 하면 동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읍과 면 나오는 데가 있다. 이게 도농복합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가까운데 보면은 송탄시가 있었어요. 송탄시를 둘러싸고 있는 평택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평택시가 되어진 겁니다. 평택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온양시가 있었어요. 온양시. 온양시가 아산군이 둘러싸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아산시가 되어진 겁니다. 쭉 하다보면 충무김밥, 충무시가 있었어요. 충무시를 통영군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폐합돼서 도농복합시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날의 통영시가 되어진 겁니다. 동피랑 서피랑 마을, 통영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도농복합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원래 춘천시에 예를 들어서 화장장 설치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형 내니까 너무나 이게 땅값도 비싸고 설치할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춘성군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춘성군은 반발을 해놓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합해서 하나의 춘천시가 되어진다면 각종 인비스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군이 다시 시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각종 비용 부담,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도농복합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도농복합시는 전국적으로 55개의 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됐던 게 바로 2016년이죠. 얼마 안 되죠. 작년 재작년인가? 2016년 7월 1일부로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합해지죠? 그러면서 청주시가 되어집니다. 땅덩어리가 서울의 1.5배 면적, 청주시 면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청주시에 유명한 청남대가 또 있죠. 거기서부터 바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천안 넘어서부터 간판이 딱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청주시야.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의 1.5배 면적. 그래서 청주시는 청원군과 이걸 도농복합시를 형성함으로써 각종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가장 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데가 바로 청주시입니다. 오송산업단지라든지 뭐 이런 데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청주가 아주 유명한
유망한 이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 들어가겠습니다. 요약집 3페이지. 자, 인문 사로 완성 보겠습니다. 이걸로 갈 거예요. 제가 하자는 것만 좀 합니다. 공부. 자, 3쪽 가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 여태껏 뭐 했어? 자, 3페이지 들어가요. 3쪽 용어의 정의 나오죠?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네모 딱 엮고.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잘 보세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자, 광역도시계획은 한마디로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그래, 광역계획권이야.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광역계획권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 말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청사진 계획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얘기를 할 거야. 비구속적 계획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될 겁니다. 큰 틀 방향을 잡아주는 계획이거든요. 예. 자, 그런 때는 반드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항상 이 말이 들어가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광역도시계획이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여기에 대한 계획이 바로 뭐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란, 자, 읽어요. 시작. 질문하면 안 됩니다. 왜 질문하면 안 되느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필리핀 원주민 데리다가 이게 분당이라 하고 그냥 한번 보는 거야. 질문할 것도 없어. 2번 올 때 질문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다? 광역계획권. 자, 보고 대답해요. 보고 대답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서 OX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처럼 이와 같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OX. 미쳐 내가. 이걸 내가 하는데 이거 구분을 못하면 이대로 출제되면 맞는 거고 이대로 출제 안 되면 틀린 거라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은 이걸 하고 와야 돼. 유치원 과정에 이 그림과 동일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애들 말도 못하지만 잘 골라. 이게 틀렸지. 다시 가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잘 봐봐. 1번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 OX. X잖아.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이라니까. 내용 이해 가요? 왜 틀리는지? 이대로 출제가 법조문이거든. 이게 아니면 틀리는 거야. 질문할 거 없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자, 2번 봐요. 2번.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네모. 도시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지? 그런데 모른다. 자, 봐요 이거. 자, 여기 봅니다.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도시군에 대한 계획이야. 정리돼요? 그러면 도시군이 뭐냐 하는 거죠. 불러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계획이야. 그러면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면 틀린 이유가, 광역시에 대한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여기에 들어가잖아. 도시군 계획이라고. 광역시에 대한 계획이. 내용 이해 가요? 광역 계획권에 대한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지.
정리돼?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자세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구분이 가야 돼. 다시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 뭐냐고 질문해야 돼? 안 해야 돼? 옳지, 안 해야 돼. 왜? 다 하니까. 다 하니까. 일단 들어보자고. 질문 안 해야 돼. 네.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킬 거니까 지금 한번 들어보는 거야. 네. 그러면 서울특별시 계획이 뭐야? 이걸 하니까 도시군계획. 성남시 계획이 뭐야? 성남시가 여기 들어가잖아. 시군. 성남시 도시군 계획이야. 이런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잘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여기 봐. 여기. 봐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잘 보고 조금씩 이해를 조금씩 접근하는 거야. 이제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 됐어요? 기본과 관리가 있는 거야. 기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기본이라는 말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종합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 기본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기본을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종합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의 정의가 뭐냐 하는 거야.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야. 자, 그러면 도시군 불러요.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무슨 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야.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계획인데, 관리하는 계획인데, 도시군이 뭐다?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관리하는 계획이다. 정리됐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큰 틀, 종합계획이니까 방향을 잡아주면 상위계획이죠.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야. 하위계획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뭐가 되고? 옳지, 지침이 되고.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건 잡아주셔야 되거든. 자, 하위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인 상위계획에 뭐가 돼야 된다? 부합돼야 한다. 꼭 정리. 자, 지금 한번 볼 거예요. 지금. 자, 2번 도시군 계획 네모. 자, 도시군 계획이란 도시군에 대한 계획이니까 도시군이 나오겠죠. 자, 보고 대답합니다.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되죠. 이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왜? 광역시니까. 이해 가요? 관할구역에 대하여. 관할구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요거는 우리 깍두기들이 월드컵파가 내가 여기에 분당 지역을 내 관할구역으로 한다 하면은 그 깍두기의 주먹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특별시부터 시군에 대한 관할구역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특별시부터 시군까지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지 행정구역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나와바리. 나와바리야 이게 관할구역. 자,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자,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2줄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2줄 동그라미 2번 이걸로 구분한다. 자, 도시군 계획 두 가지. 시작.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계획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가 있다. 자, 밑에 3번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네모 여기까지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네모 딱 엮고. 자,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을 얘기하죠. 자, 도시군 나오겠네요. 자, 보고 대답합니다.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시군입니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건 다음에 설명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네모.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내용 이해 가요? 정리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밑줄 별표. 중요하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하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침이 된다 그랬으니까 뭐가 상위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 하위계획이 뭐가 되는 거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하위계획이 되는 거다. 정리돼요? 4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란 네모 딱 엮고, 지구단위 계획이란 네모였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밑줄을 긋고, 자, 일부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일부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다시 한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다른 데 읽지 마세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 질문할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게 어디야?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야?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야. 내용 이해 가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 옳지. 그러면 이제 자, 봐요. 잘 봐봐. 이제 여기 봐, 여기. 자, 용인의 수지지구, 기흥지구, 동백지구 이렇게 지구가 나와요. A지구, B지구 이렇게, C지구, 공포 안 하면 D지구. 이게 수준 낮은 개그인데 여기서 웃어줘서 고마워요. 지구라는 말은 용인시에 있어서 전부를 뜻하는 말이야, 일부를 뜻하는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지구라는 말 자체가 일부야, 포인트가. 이걸 전부로 바꾸면 틀려. 또는 전부 또는 일부로 바꾸면 틀린다고. 일부야. 내용 이해 가요? 왜? 지구가 일부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용인지구, 수지지구, 용인시의 수지지구, 뭐 동백지구, 성남의 무슨 뭐 대장지구 뭐 이런 데가 있죠. 요 지구를 갖다가 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는데 계획 이시 개발한다, 아니면 지는 멋대로 개발한다? 계획 이시 개발한다. 잘 보세요. 여기에는 관공서 들어앉히겠다, 상업용지로 쓰겠다, 여기는 학교 들어오겠다, 여기는 아파트 들어가겠다, 여기에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여기는 단독주택단지로 조성하겠다. 계획 밝히겠지. 이와 같은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지구별로 밝히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 지역의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해 가요? 그러면 A지구, B지구, C지구, D지구의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별로 다 다르겠다, 다 동일하겠다? 그렇지, 다 다르다.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을. 내용 이해 가요? 대장지구가 신도시로 신시가지로 조성이 된다. 뭐가 들어갔다? 그 지구만? 뭐가 들어갔다? 그렇지,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갔다. 자, 구룡마을에, 강남에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 구룡마을에 신시가지로 조성하는데 뭐가 들어갔다?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갔다. 내용 이해 가요? 됐습니다. 그 정도. 자, 5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네모 딱 엮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밑줄 거예요. 거기까지만.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거야. 다시 한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계획을 뭐라 그런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다시 한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계획이 뭐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요 정도만. 다른 데 읽는 거 아니야? 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 읽지 말고 6번 들어갑니다. 6번 별표. 시험 문제 무지하게 출제됐다. 꼭 질문하면 O반, X반. 치킨 방식 대답이 나와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한 번 해서 안 웃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거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다 설명합니다. 그림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가 아니면 틀린 겁니다. 이대로가 아니면.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지금 기출문제를 OX 하고 있는 겁니다. 6번 가지고 시험 문제 이렇게 떴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도시 지역 내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을 말한다. OX. X지? 이게 아니면 틀리다니까. 이대로 떠야 된다니까. 그러네. 하나 또 해? 아까 어디에서 별표? 이게 아니면 틀려. 뭘 생각해. 응용하지 마. 아는 게 있어? 뭐 알고 있는 게 있어야 응용을 하지. 벌써 응용하려고 그래. 지금 깐난이가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응용하는 거 없기. 이대로가 아니면 무조건 틀렸다. 이대로 나와야 맞다.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떠신 분이냐면 깊이 생각을 안 해.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야.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 절대 뭐 생각하고 이런 게 없어. 그게 아니면 틀리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다시 6번 가지고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이게 아니면 틀리다니까. 보고 대답해.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OX. 옳지. 잘하네. 이대로 나오면 맞는 거야. 이게 아니면 틀린 거고. 다시 가요. 다시.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다 하는 거야, 지금. 다시 6번 가지고 이렇게 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옳지. 하나로 통일됐어요? 이번만큼은 O 안 했지? O 하고 싶었어? X지? 네. 다시 가요. 다시. 자, 21회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21회 시험 문제 나온 겁니다. 기반 6번 가지고 내는 겁니다. 잘 보세요. 기반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OX. X지? 내용이 크로스 됐죠? 봐. 그렇게 나왔다고. 이제는 뭐가 남았느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지나가는 사람이 설치하는 기반 시설을 말한다. 이거에 남았어요. 이제 낼 게 없어. 자, 7번 들어갑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데모역가야죠. 도시군 계획 시설을 미칠 거예요. 설치 동그라미, 정비 동그라미, 개량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7번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대로 나와야 맞는 거야. 이게 아니면 틀리는 거지.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고 대답하는 거. 보고 내가 보지 말라고도 안 해. 보고 대답해도 틀려. 5반 X반.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두드러 맞을 분위기니까 안 할 거야.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7번 가지고 내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X지? 자,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또 이 문제가 나왔어요. OX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오지? 앞뒤가 바뀌기는 했지만
설치하는 것도 또는 정비하는 것도 또는 개량하는 것도 이것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야. 이해 가요? 우리 이제 선형계량 꼬불꼬불한데 도로가 직선으로 뚫을 거야. 선형계량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이렇게 개량하는 것도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설치, 정비, 개량 그 셋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내용 이해 가요? 또는이 들어갔으니까. 세 가지 것 중에. 자, 8번 이번에 나온 거죠. A형 문제 41번 문제입니다. 8번이 기출. 이게 이제 올해 기출됐으니까 내년에는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떻게 알아요 또 그런 건? 안 나온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네모였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밑줄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 밑줄 동그라미 2번, 정비 사업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시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시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다시 안 보고 한번 해봐.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다시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안 보고 좀 한번 해보는 게 내 소원이야. 도시군부터 봐? 좀 하나라도 해봐야지. 자, 다시 천장 보세요. 천장. 깔끔하게 하는 거야. 입 모양 보면 알아.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하나고 가만히 있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다시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뭔 말인지 몰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분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뭐.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 분당에서는 사는데 성남시인지를 몰라. 어디 살아? 분당에 살아. 분당에. 성남시에 살아? 아니, 분당이요. 봐요. 다시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 시작. 이 세 가지를 뭐라 그래? 옳지.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정비 사업도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이 된다. 5. 주택건설 사업도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이 된다. 옳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됐다. 자, 됐고 넘어가서 9번. 자, 기반시설 네모 요건 넣습니다. 기반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 물리적 기능의 요인들,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한다. 기반시설이 없다면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기반시설이란 다음에 각목의 시설로서. 이 말 이해해요? 이제 목이니까 가나다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 가나다라 마바사해서 몇 개가 나와? 7개죠? 이게 7종이라고 표현합니다. 7종 기반시설이라고 표현해요. 원래 7종 52개의 기반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은 7종 46개의 시설로 개편되는데 지금 7종 46개의 시설이 바로 개정 법률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책들 있잖아요. 얄푸름 책 나온 거 있죠? 거기에는 개정 법률이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걸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이걸로 하자. 자, 그러면 자, 첫 글자 따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기반시설 시험 문제 30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봅시다.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쳐야 돼요. 기반시설. 자, 7가지 종류 기반시설 이용해야 됩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교공, 유공, 방보환.
교공유공 방보한 교통시설 교공유공 방보한 공간시설 교공유공 방보한 유통공급시설 교공유공 방보한 공공문화체육시설 교공유공 방보한 방제시설 교공유공 방보한 보건위생시설 교공유공 방보한 환경기초시설. 제가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별표 치라 그래요. 잘 설명드려야 돼요. 교통시설을 보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이렇게 나오죠. 도로 등의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이걸 다 외워? 광역도시계획 정의도 모르는데. 자, 못 외워요. 자, 그래서 일단 주차장에 밑줄 긋습니다. 우리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런 주차장들 있잖아요. 이런 것 등은 이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에 해당이 된다. 뭐 음식점에 있는 개인 주차장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거 말고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등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반시설이에요. 궤도, 삭도 뭐 이런 것들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인데 잘 보세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검사시설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 뜻이에요. 정리돼요? 따라서 자동차가 기반시설이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다시 끝에 나오는 말이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동차 검사시설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우리 자동차 5년 이상 타면 2년마다 한 번씩 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교통 뭐 안전관리공사인가 거기 뭐에서 운영하는 뭐 가가지고 매연이 얼마 나오고 이런 것들이 했잖아. 번호판에 번호판에 불빛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하고 다. 그거 있잖아요. 25,000원인가 35,000원인가 내면 해주잖아. 그거라고 그게 기반시설이야. 그런데 지금 개정법률이 아닌 지금 올까지 거기를 보면 오늘 나오면 이 책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학원이란 말이 나와요. 자동차 이거 보면 안 돼.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이 원래 기반시설이었어. 이게. 그런데 이번에 빠졌다고. 이제 자동차 운전학원은 기반시설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폐차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폐차장이 어디에 나오는가 쭉 한번 봐봐. 환경기초시설에 폐차장 나오죠. 폐차장에 동그라미 딱 치고 별표.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폐차장은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이다. OX. X.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인 기반시설이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쓰레기 종류, 냄새나고 이런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시 올라가서 공간시설입니다. 공간시설은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기반시설이에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광장, 공원, 녹지까지만 밑줄 한번 그어요. 뭐 이건 이을 필요는 없고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이 기반시설이 공간시설이다. 이 정도 정리하고. 자, 다목에 갑니다. 유통공급시설 나오죠. 밑줄. 유통공급시설은 유통시설과 공급시설을 이게 합해서 유통공급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대표적인 유통시설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마트 종류. 그죠? 네, 마트 종류죠? 그런데 우리 백화점이나 이 마트는 해당 사항이 일단 없어요. 없고 시장 있잖아요. 시장. 우리 재래시장 있잖아요. 시장 동그라미 쳐요. 성남에 가면 뭐 중앙시장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더라? 저기 제일 큰 게 모란시장 있잖아요. 요 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요 시장은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백화점은 기반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백화점은 유통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라 하더라도 이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시장이, 모란시장이 유통공급시설인 기반시설입니다. 시장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유통업무 설비 나오죠. 수도 나와요. 전기 나오죠. 가스 나오죠. 지역 난방, 열공급 설비들, 이것들 집집마다 공급하죠. 그래서 공급시설에 해당이 되는 기반시설입니다. 거기에 수도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자, 우리 상수도에 해당이 되는 수도입니다. 법적 용어로는 상수도라고 하지 않고 수도라고 표현됩니다. 자, 수도는 집집마다 공급해야 되니까 유통공급시설이죠. 그런데 하수도를 찾아요. 하수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하수도는 제일 밑에 나오죠.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인 기반시설입니다. 정리돼요? 다시 말해서 수도는 집집마다 공급하겠습니다 하면 좋아하지만 하수도를 공급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지. 에? 냄새 나는데 그걸 공급해야겠다면 좋아하겠어? 이것도 살짝 웃을 수 있는 건데, 시험 문제가 수도와 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이렇게 떴어. 상하수도는 유통공급시설이다 이 지문이 뜬 거야. OX X X다. 자,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네모일까요? 이게 또 잘 나옵니다. 우리 방송국 종류인데, 방송국 종류는 이게 유무선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죠. 그래서 이것도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뜨느냐? 방송국인 방송통신시설은 바로 밑에 나오는 거 보세요. 라목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이렇게 떠요. 이렇게 틀리면 틀려요? 정리 가능해요? 이거 중요하다. 방송통신시설. 자, 이건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화재 사건 난 거 있죠? 뭐 풍등 날리다가 그것도 기반시설에 해당이 된다. 유통공급시설인. 자, 공공문화체육시설 나오죠? 학교 운동장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 학교 다음에 운동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운동장이 바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이 됐다가 이번에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운동장은 기반시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빠졌습니다. 자, 학교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청사 밑줄 문화시설 밑줄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 밑줄, 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까지 이런 걸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기반시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재시설 나오죠? 방재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에요. 방재시설은 뭐다?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하천 동그라미 치고 발표. 하천은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인 방재시설인 기반시설입니다. 자, 하천과 하수도를 내용을 크로스시켜서 시험 문제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지. 감정평가 시험 문제까지 나왔어요. 하천은 뭐고? 방재시설이고, 그리고 하수도는 뭐다? 환경기초시설이다. 그거 잡아야 돼요. 유수지, 저수지, 물 가둬두는 곳, 이런 것들 방재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방화설비라든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죠. 자, 방화설비, 화재를 예방하는 설비 등입니다. 방풍이죠. 바람 막아주는 거죠. 방수입니다. 물 막아주는 겁니다. 그런 설비들. 사방입니다. 사방사업 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토사, 흙이, 모래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사방사업을 하는 거죠. 나무 심기도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이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도로 뚫는데, 고속도로 뚫는데 이걸 잘라내요. 이걸 잘라내서 도로가 이렇게 뚫린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뚫려, 이렇게 뚫리죠. 이렇게 뚫려. 이거 뚫릴 때 여기 가만히 놓아두면, 이게 깎아내고 여기 놓아두면 이게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또 사고 나는데.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우리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나 옹벽 처리하죠. 또는 이 부분이 완만하다 하면 격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거 봤어요? 이걸 갖다 격자형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식으로 만들지, 이걸 이렇게 격자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죠. 이거 보면, 여기 옆면을 보면 가다가
사방사업 할 때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으로 하는 거하고 이 모양으로 하는 거,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힘에 견뎌요. 왜 그러냐면 요건 힘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받잖아요. 이건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이 전체 면이 같이 받아준다고. 그래서 이게 튼튼해요.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 이 벽돌을 이렇게 안 쌓아요.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안 쌓습니다. 이거 타일 붙일 때나 이러는 거고, 벽돌을 쌓을 때는 이렇게 쌓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엇갈려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힘을 이렇게 받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래요. 견뎌낸 애들 못해요. 이렇게 하면 자체 하중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방 설비예요. 방조 설비. 조수의 간만에 차를 갖다가 이용해서 침식이 많이 당하니까 이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조 설비 등을 설치하죠. 해안가에 가면. 그래서 해안가에 가면 방조 설비 설치한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런 것 등이 있어요. 불가사리 모형으로 해서 부정형 그 형태의 테트라포트. 이걸 테트라포트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세요? 테트라포트를? 낚시 좋아해? 낚시 가봤어? 테트라포트에 앉아서 낚시한 거야? 큰일 나. 이거 못 들어가게 하잖아.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여기서 발로 헛디디잖아요. 밑에 빠지잖아. 못 올라온다고 이거. 근데 이거 꼭 여기 가가지고 또 소주 한잔하고 낚시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 테트라포트에서 하면. 이거 최근에도 빠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구해냈더만. 이거 한번 빠져버리면 못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올라와요 이게. 꼭 하지 말라는 짓을 해. 해라기 할 모양이야. 해 하면 또 안 할 거 아니야. 사립학교? 여기 학교는 다 해당이 돼요. 사립학교가 됐든지 공립학교가 됐든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해.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테트라포트 들어가지만 이거 큰일 나 이거. 무조건 이거 발 헛디디면 미끌리면 말이죠. 이거 못 올라가요. 죽어요. 그렇구나. 테트라포트를 아시네. 자,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나왔죠. 이건 이제 생사에서 죽음과 관련된 내용들이야 이게. 거기에 장사시설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생긴 거거든요. 이전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공원묘지, 무슨 놈의 자연장지, 뭐 수목장이라든 뭐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봉안시설, 낙골당 있잖아요. 공동묘지 있잖아요. 이런 것 등이 다 하나의 용어로 통폐합이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다? 장사시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봉안시설 이런 것 등을 다 포함합니다. 장사시설이. 아시겠어요? 자, 장사시설. 이제는 뭐 봉안시설, 뭐 공동묘지 이런 말이, 자연장지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장사시설로 통폐합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밑줄, 종합의료시설 밑줄 거예요.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 등이 바로 보건위생시설에 해당이 된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입니다. 자, 쓰레기, 냄새나는 종류 이런 것 등이 바로 환경기초시설이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별표 친 부분들은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시험 문제 무조건 기출됩니다. 수도 없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온 용어의 정의 중에서 바로 뭐냐? 출제됐던 내용이 기반시설입니다. 따라서요. 교공유공 방보한, 교공유공 방보한.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있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